저녁이면 동네 치킨집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손님이 있습니다. 낡은 지팡이를 짚은 여든을 훌쩍 넘긴 노인이었죠.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들어와 같은 주문을 합니다. 치킨 5마리. 사장인 저는 웃으며 주문을 받지만 속으로는 늘 의아했습니다. 혼자 사는 걸로 아는 분인데 그 많은 치킨을 다 드실 수 있을까? 며칠째 이어지는 같은 패턴. 수군대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 양반 치킨 어디다 쓰는 거야? 저도 결국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많은 치킨 다 어디에 쓰세요? 그는 잠시 제 눈을 피하더니 짧게 대답했죠. 그냥 먹을 때가 있어. 더 묻는 걸 불편해하며 자리를 뜨는 그의 뒷모습,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머릿속엔 불길한 상상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되파는 건 아닐까? 아니면 뭔가 범죄와 관련된 건 아닐까? 저는 마침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치킨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박민석 경위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5마리씩 사가십니다. 혼자 사는 분인데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위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보였지만 곧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똑같이 5마리라고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또다시 익숙한 발걸음이 들어왔습니다. 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묵묵히 주문했습니다. 치킨 5마리.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경희가 조용히 그 뒤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죠.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던 할아버지는 이내 봉지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경찰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를 몰래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가을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치킨 봉지를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와 박경희는 일정 거리를 두고 조심스레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길을 벗어난 발걸음은 이내 마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작고 어쩐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괜한 일을 벌인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눈빛을 굳게 한 채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는 작은 비석들이 서 있는 묘지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묘 앞에 서더니 조심스레 치킨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꺼내어 묘비 앞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얘들아 오늘도 같이 먹자.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결에 치킨 향이 번져가며 마치 식탁 위로 퍼지는 따뜻한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와 박경희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오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치킨은 바로 가족의 음식이었던 겁니다.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2 아들. 그들과 함께했던 가장 행복한 기억. 노인은 매일 그 기억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묘비 앞에 앉아 치킨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빛. 그 속에는 끝없는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경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어진 눈과 떨리는 입술.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가족 저녁은 빼먹으면 안 되거든. 순간
제 가슴이 벼락처럼 저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내와 두 아들이 치킨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린 치킨을 먹을 때 제일 행복했소. 그 한마디에 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경희도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제가 괜한 짓을 했네요. 입술 사이로 겨우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나를 걱정한 거지. 그게 고마운 일이지.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경희 또한 침묵 속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 일을 단순한 신고로만 여겼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치킨 향을 흩뿌렸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마치 가족의 목소리가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묘비 앞에 앉아 치킨을 한 조각 뜯었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맛 당신들도 알겠지? 그 순간 제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경희 또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가 다시 제 치킨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꺼낸 말에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기일마다 치킨은 제가 준비할게요. 무료로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들었습니다. 입술이 떨리더니 이내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박경희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매년 함께 하겠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그 순간 치킨집 안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 퍼졌습니다. 오해로 시작된 인연이 새로운 약속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은 금세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매일 치킨 5마리 알고 보니 가족을 위한 거였대. 주민들은 서로 속삭이며 묵묵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동안 수군거리던 눈빛은 어느새 미안함과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웃 윤정희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함께 해드려야지. 혼자 감당하시게 두면 안 되지.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꽃을 준비하겠다 했고 누군가는 묘소를 돌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치킨집 안은 행사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박경희도 순찰차 대신 의자와 천막을 나르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날만큼은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함께 기억하는 게 진짜 힘이지. 작은 마을이지만 따뜻한 공동체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족의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뒷산자락엔 사람들로 가득했고 치킨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묘 앞에 앉아 소중히 간직해온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주민들은 차례로 묵념을 올렸습니다. 김 사장은 정성껏 튀긴 치킨을 봉헌하듯 두 손으로 내놓았습니다. 박경희는 촛불을 밝히며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이들마저도 손을 모으며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바람이 불어 치킨 향이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추모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산자락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끈한 치킨을 나누어 먹으며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배부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옆에서 김 사장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경희도 주민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마을 참 따뜻하네요. 그날 나눠 먹은 치킨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상징이었고 이제는 공동체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천천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얘들아, 이제 걱정 말아라. 나 잘 지내고 있어. 그 눈빛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기억,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소중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보셔서 감사합니다.